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수업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문제 하나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문제 열어보시면 드랍부터 유스까지 그리고 크리에이트, 인설트까지 쿼리들이 존재해요. 이거를 그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본인 거에 적용을 시켜 놓고 밑에 있는 1번부터 28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이거 전체 복사해서 본인 걸로 가져오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얘를 실행할 때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 거예요. 자, 상단에 있는 이 세 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존재하면 지워라, 만들어라, 사용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실행을 그냥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depth 테이블과 emp 테이블 두 개를 만들 건데 여기 잘 보시면은 뭐 이 데시멀이나 이런 거 사용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숫자도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을 또 하게 돼요. 우리가 PK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에 테이블 컬럼에다가 애초에 제약사항을 거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그 컬럼에 직접 걸지 않고 add primary key라고 부여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미 테이블 만들어 놓고 alter 테이블로 구조 변경해서 추가하는 방식 한두 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이 constraint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 예약어를 사용해서도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할 수 있어요. 얘는 의미 자체가 제약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약사항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된 PK를 부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전에는 PK를 부여할 때 이름 같은 걸 고려해 본 적이 딱히 없었죠. 근데 얘는 이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PK를 건다고 해도 우리가 의미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방식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얘는 이제 PK였으니까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쉽게 되실 거예요. 밑에 emp 테이블에 보시면 자, constraint라고 하면서 pk 거는 방식 또 하나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하나 추가로 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foreign key라고 나와 있죠. 자, foreign key면 뭐겠어요? 외래 키, 참조 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를 참조하는 컬럼을 우리가 명시를 해놓는 열쇠로서 연결해 놓는 방식인 건데 자, 얘는 리퍼런시스라고 해서 누굴 첨조할 건데 라는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 depth-no 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여기가 emp 테이블이었으니까 자, depth-no라고 된 이름으로 외래키를 걸 건데 컬럼은 여기다가 걸 거야 라는 의미고요. depth-no 컬럼 여기 있죠. 이 컬럼이 그래서 누굴 첨조할 건데 누굴 첨조하길래 f키가 될 건데 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오는 여기입니다. depth 테이블에 있는 depth-no라는 녀석이에요. 실제로 FK를 걸려고 할 때는 FK도 PK처럼 걸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얘 하나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테이블에 있는 어떤 컬럼을 참조할 건지 명시를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얘는 이게 없이는 FK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애초에 생성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이 녀석 FK라는 포레인 키는 애초에 참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키였으니까 어딜 참조할 건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t라고 하는 걸 사용해 제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 또 하나 좀 소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인설트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얘기를 드렸었나?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제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PK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depth no 라는 걸로 이제 FK 역할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첨부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데이터가 쭉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depth예요. 여기가 이제 emp인데 자 부서 번호로서 1번부터 예를 들어 5번까지 존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 2, 3, 4, 5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EMP 사원수가 뭐 한 20명이 되는데 뭐 1번 부서에도 있고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PK랑 FK의 이 관계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5번 부서가 아예 사라졌대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상황에서는 썩 좋은 방식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라진 5번이라는 데이터를 첨부하고 있는
이 녀석들을 한 번에 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따로 우리가 쿼리를 실행하지 않아도 얘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이 녀석이 영향을 받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정이 됐다. 그러면 그 수정된 내역을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시들은, 상황들은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새로운 게 추가되면 여기에도 자동으로 추가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다른 기능도 섞여 있고 PK, FK 간의 관계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PK랑 FK라는 걸로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점을 좀 해놓으면 이 관계만으로도 우리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한번 끝나기 전에는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됐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소개도 마무리를 했으니까 쿼리 한번 쭉 실행시켜 주시고, 워닝이 2개인데 이건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만들어주고 벡터 테이블을 따로 만드세요. 그냥 한 번에 진행해도 되겠네요. 얘가 경고를 뱉고 있는데 이 경고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시를 해도 되는 경고입니다. 어쨌든 인설트 쿼리까지 다 실행을 시키고 났을 때 이 테이블 3개가 정상적인 조회가 이루어지면 돼요. depth emp, 셀 그레이드까지. 조회를 다 해보셨을 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회를 하는 상황만 봐도 여기 분명히 테이블 만들거나 크리에이트 할 때, 그리고 인설트 할 때의 컬럼들 우리가 다 지금 대문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소문자 대문자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 다 대문자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빼고는 다 대문자입니다. 근데 실제 안에 테이블 컬럼명을 봐도요, 대문자로 되어 있고 테이블도 이름이 대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문자로 지금 조회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죠? 우리 이런 거 가능하게 하려고 초반에 설정해놨던 거, 그런 거 해놨던 거니까 여기서 꼭 대문자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꼭 이렇게만 해야 데이터 테이블에서 선택돼서 읽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문자로 조회를 하셔도 문제가 없으니, 컬럼명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이름 이거 되는 것처럼 컬럼명도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조회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결과에서는 소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허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허용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문제없이, 문제를 풀 때 꼭 대문자로 친다고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 밑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윗부분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인 쿼리 연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사원 테이블이니까 emp, 모든 레코드 조회니까 에스터리스크 사용해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는 총 14개가 들어있는 상태니까 제가 14개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카운트를 따로 해보지 않아도 UI가 있는 이런 툴에서는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사원명과 입사일을 조회하라고 했네요. 그럼 사원명과 입사일, 컬럼 자체가 이 네임이 사원명일 거고, 입사일이면은 얘가 되겠죠? 이 둘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쿼리문을 실행해주면 되겠죠? 자, 사원 번호와 이름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컬럼 뭐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띄워놓고, 사원 번호는 이네임이고, 아니 emp no죠? emp no, 그리고 이름은 이네임.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애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직책의 목록을 조회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직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또 보면 여기 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잡이 직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MGR이 이제 사수의 사원 번호다, 관리하는 사원의 번호다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컬럼들 데이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책의 목록 잡을 조회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조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잡이 쭉 다 나올 거예요. 14개가. 이렇게 14개가 나와버리면 이 안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힌트 보면 디스팅트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죠. 디스팅트 넣어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넣어주게 되면은 총 5개의 직책이 있네요. 이 녀석들이 중복을 제거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힌트에 그룹 바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가 필요한가요? 딱히 필요하지 않죠. 집계함수 혹은 디스팅트 이 녀석들만 사용된 조회라면 우리가 따로 그룹 바이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데이터 손실이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걸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애초에 우리가 중복 제거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도 사실 똑같겠네요.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EMPNO는 중복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도 디스팅트가 적용되면 얘는 풀로 다 나와야 되고, 얘는 중복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얘를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여줄 거라면, 그래서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EMPN은 그룹으로 묶었을 때 아무런 묶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애초에 지금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콘캣이라고 하는 건 써봤죠. 근데 그냥 콘캣이 아니라 그룹 콘캣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그룹 펑션의 일부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룹 바이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잡 기준으로 5가지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있던 그 직책에 대해서 어떤 사원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타낼 때 얘는 빼야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그룹 콘캣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룹 펑션이기 때문에 내가 이따가 문제가 나오려나? 안 나올 것 같네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다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죠.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디스팅트 말고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제노, 브로큰 캣, EMPNO, 직책별, 부서별. 여기서는 마땅히 예시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그래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예시라도 있으면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디스팅트 잡 말고 얘를 아예 빼고 이렇게 하면 나왔네요. 자, 우리가 디스팅트를 사용했을 때 5가지가 총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스팅트를 제가 제거를 하고 그룹 콘캣을 사용을 했는데
둘 다 어쨌든 그룹 펑션에 연계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같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상황인데 제가 좀 형태를 바꿨죠. 디스팅트를 제거하고요. 잡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잡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룹 콘캣을 사용해서 EMP 에너를 따지고 있을 때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있고 이 부서에는 이런 애들, 이 부서에는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갈하게 나눠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콘캣이 하는 일은 그룹으로 묶였을 때 이 데이터, 같은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알아서 컴마를 구분자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어붙여서 쭉 보여줍니다. 콘캣 자체가 문자열을 이어붙이게 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그룹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만약에 그룹 콘캣 같은 거 안 쓰고서 이 EMP NO한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삭제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계함수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콘캣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의 정답은 디스팅트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총 사원수를 구하시오 카운트라고 하는 힌트가 있네요. 사원이라고 하는 정보는 사원 테이블에 있을 거니까 EMP 테이블에서 카운트로 모든 데이터 몇 개인지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서번호가 10인 사원을 조회해라. 그러면 사원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그냥 모든 정보를 가져와 볼까요? from이고 EMP 그 다음에 where 부서번호 dpt NO가 10인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번 부서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월급여가 2,500 이상 되는 사원을 조회해라. 월급여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셀 2,500 이상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조건에다가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2,5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셀이라고 하는 컬럼은 .00까지 소수점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소수점 안 줬잖아요. 비교를 잘 하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DBMS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정수와 소수점 이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애초에 이런 거 봤었죠. 나누기 같은 거, 평균 같은 거 구하는 상황에서 수점 4개가 기본으로 생성이 됐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얘가 이 정도는 알아먹어 줍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데이터가 있었고 00이 아니라 데이터가 다른 게 들어 있었고 우리가 이 뒤에 점 어쩌고 어쩌고까지 검색을 했다면 조건을 줬다면 이것까지 따져가면서 따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00이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름이 킹인 사원을 조회해라 라고 했네요. 이름이 eName이라는 컬럼이 있을 거니까 select from emp where eName king 이렇게 조회를 하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킹을 제가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될까요? 안 돼요? 되는데? 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안 된다고 아시는 게 맞아요. 소대문자를 구별해서 우리가 써주는 게 맞다라고 아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되긴 돼요. 이거는 이제 DBMS가 가지고 있는 약간 유두리 같은 느낌인데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런 거 그냥 소대문자 무시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항상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별을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사원들 중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사원의 사원 번호와 이름. 사원 번호는 EMP NO일 거고 이름은 eName이니까 select
emp no 그리고 이 네임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건데, 자, 조건으로 이름이 얘가 S로 시작하는, S도 지금 보면 대문자죠? 어차피 데이터도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like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S로 시작하는. 근데 여기도 이제 소문자 S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나오기는 해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ABC가 있고 ABC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컬럼에다가 하나의 컬럼에 데이터 두 개 넣어놓고 정렬하면 대문자가 먼저 나와요. 오름차순으로 가려고 할 때 대문자가 더 위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도 정렬도 사실 MySQL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QL YOG를 통해 그냥 하려고 하면 아마 소대문자 구별 없이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 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렬 순서는 이런 식이에요. 대문자 A가 여기 있고요. 소문자 A가 여기 있는데, 대문자 A는 65라고 하는 10진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문자 A는 97이라고 하는 10진수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5보다 97이 더 뒤죠. 그래서 정렬을 보통 이렇게 대문자가 먼저, 소문자가 그 뒤라고 정렬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의 정렬 같은 거 할 때 문자 정렬은 이 ASCII 코드나 유니코드 같은 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문자 정렬로 딱히 소대문자를 섞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된, t로 시작한다, t로 끝난다가 아니라 그냥 포함된이니까 이거 하나 그냥 가져올게요. 사원번호랑 이름, 사원번호랑 이름, 여기가 t고 앞에도 %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like 검색을 통해 여러 개의 조건을 부여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름에 뭐 t가 포함되어 있고 뭐 o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걸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족하는 애 저렇게 만족하는 애 다 가져와 라고 하고 싶어서 지금 5어로 엮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도 하고 하나 더 해서 여기는 m 같은 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다 들어있는 애들 다 가져오고 싶어요.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지금 9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크를 다중으로 여러 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생각보다 귀찮고 가독성이 썩 좋지는 않아요. 가독성이 안 좋다라는 게 읽는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깔끔하게 적혀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방식과 라이크 방식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얼마만큼 얘가 줄어드냐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결과를 보시면 동일하죠. 지금 저 지금 실행한 결과입니다. 둘이 동일하고 있어요. 자, 이 REGXP라고 하는 EXP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상 이제 정규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문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찾게끔 해주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한 겁니다. 여기 사이에 보이는 버티컬바 이 녀석은 5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ike 검색처럼 만약에 S로 시작되는 이런 조건을 주고 싶다면 이런 걸 주고 싶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T, O, M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돼요. 이러면 앞에가 첫 글자가 T로 시작하는 조건을 준 거고요. 첫 글자가 O로 시작하는 조건을 준 거고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조건을 준 거예요. 데이터는 달라지겠죠? REGXP 사용법. 그리고 만약에 T로 끝나면 좋겠다. 이 뒤에 달러를 붙입니다.
이게 정규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T로 끝나는 애가 나오게 돼요. 섞여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like 검색과 아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정규식 관련된 내용이라 이런 특수문자 기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EGEXP를 제대로 쓰고 싶으면은 한 번쯤은 구글링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라든가 의미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중 조건으로 like를 여러 개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포함 관계를 따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5어로 나열하는 것보단 얘가 훨씬 편하잖아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쿼리를 간결하게 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커미션이 뭐 300, 500, 1400인 사원에 4번 이름 그리고 커미션을 조회하라고 하고 있네요. 셀렉트 4번 EMP NO 그 다음에 이름 이네임 커미션이었으니까 커미션까지. 제가 뭐 이상한 걸 붙여넣기를 해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커미션이 300, 500, 1400이었으니까 왜요? 커미션이 300 그 다음에 5억 커미션이 500 5억 커미션이 1400 이걸 따져보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in 같은 거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in을 쓰게 되면 5어 조건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힌트에 5어나 in 두 개가 알려주고 있고 두 방식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활용법들을 적절하게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필요에 따라 본인이 생각나는 상황에 따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사실 쿼리는 더 효율적으로 짤 수는 있는 거니까 DBMS 공부는 초반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면 그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보면서 이거랑 유사한 애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알아본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걸 골라 쓸 수 있는. 그렇다고 얘를 몰라도 되느냐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기본적인 거 활용적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월급여가 1200에서 3500 사이 사원의 4번 이름 월급여라고 하네요. EMP NO 이네임 월급여면 셀이었죠? 그래서 왜요? 월급여 셀이 1200에서 셀이 3500 사이라 그랬으니까 이상 이하 포함 관계로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을 건데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between이라고 하는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겠죠. cell between 1200 and 3500 이러면 셀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1200과 3500 사이에 있으면 다 가져올 거니까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동일한 조건을 걸 수 있는 쿼리가 맞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쿼리는 잘못됐지만 결과를 동일하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and랑 between 연산. 그 다음에 직급이 매니저고 부서번호가 30번인 사원의 이름 4번 직급 부서번호 그러면 이 네임 EMP NO 직급이면 아까 잡이었죠? 그리고 부서번호가 덱트 NO라고 우리가 컬럼을 지어 놨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줘야 되는 건 직급이 잡이 매니저인데 매니저가 아마 풀네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헷갈리면은 한 번쯤은 봐야겠죠? 이건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컬럼을 봅시다. 자, 컬럼만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가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잡의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서 번호가 30번.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조건 엮어서 뎁트 NO가 30번.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는 블레이크라는 친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됐고요. 사실 아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서브쿼리나 이런 것들을 또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서브쿼리 같은 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서브쿼리가 효율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부서 번호가 30이 아닌 사원의 4번 이름 부서 번호. 자, 그러면 4번. 부서 번호니까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왜요? DPT NO가 부서 번호가 30이 아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0이 아닌 또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은 이것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등호를 맞대어 놓은 형태. 그리고 여기 힌트에는 이제 not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30이 들어있지 않은 DAPT NO들만 조회를 하려고 할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음 문제 300, 500, 1400이 모두 아닌 나온의 4번 이름 커미션을 조회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나딘 여기서 나딘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그냥 난만 있었고 EMP NO 이 네임 커미션 웨어에서 커미션이 not in 300과 500과 1400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자 300과 500과 1400이 아닌 애들을 조회하면 얘 하나밖에 안 나오나요? 300, 500, 1400이 아닌 거 이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300, 500, 1400이 모두 아닌 사원의 4번 이름 커미션을 조회하라고 했는데 지금 0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상 300, 500, 1400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여기 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커미션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선 다른 얘기가 더 없었지만 이렇게 값이 존재하고 있는 0.00 이 친구 말고 이 너린 애들도 다 가져왔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린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응? 오어 이즈널 그쵸? 그런 걸로 해서 너린 애들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자,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다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사실 0.00은 받았다가 뺏긴 느낌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쳐도 너린애들은 그냥 없었다라는 건데 이 없었다라는 걸 사용자가 널이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사용자가 이 널은 개발자들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일반 사용자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아예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널이라고 하는 게 떴어요. 이게 뭐야 싶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널 혹은 undefined 인터넷 쓰다 보면 이런 거 간혹 마주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이걸 화면에 나타나게끔 만들었던 개발자가 잘못한 거예요. 사용자들은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까지는 아니지만 안 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undefined가 나오고 갑자기 널이 나오면 사용자는 이게 뭐야? 널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그런 의구심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DBMS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보여줄 게 아니라
뭐 자바나 C나 파이썬 같은 언어로 가져와서 그 언어에서 q 처리를 하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GBMS 자체에서도 이 널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조회를 할 때 애초에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이 가공을 하고 나면 자, 이 녀석을 컬럼을 조회를 할 때 여기다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if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 만약 이란 뜻이겠죠. 응, 맞아요. 만약 첫 번째 자리에 온 이 컬럼의 값이 널이면 얘는 0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안에 소수점 안에 들어가는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녀석들은 이제 보통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if 함수 실행하는 시점에서 인자로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해주면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있는 값이 제대로 동작을 못했네요. 잠깐만. 조건을 넣어줘야죠. 조건을. 커미션 얘가 is null. 그러면 얘는 0으로, 널이 아니면 얘는 그냥 커미션으로. 여기서도 아마 is null이 아니라 이퀄 마크였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둘 다 안 먹었고 얘도 안 먹네. 잠시만요. 꼭 오랜만에 쓰려고 하면 여기 디테일한 문법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외우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는 거고 대강 어떻게 썼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는 건데 오랜만에 쓰면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맞는데? 커미션 is null. 얘가 널이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문법은 이래요. 이 녀석 이 첫 번째로 온 인자의 조건을 보고서 얘가 참이면 얘로 처리를 할 거고요. 얘가 거짓이면 이렇게 처리를 할 거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왜 is null이 안 먹었지? 커미션이 널이면 0으로 할 거고. 잠시만요. 희한하네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도 지금 순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자, 이게 이만큼의 쿼리를 실행한 결과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조건을 걸었을 때 실행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애초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조회할 컬럼을 따져보기 전에 EMP 테이블을 갖다 놓을 거고요. 프롬절 먼저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웨어절로 한번 걸러서 추려 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컬럼 찾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맞죠. 저도 지금 순간 왜 안 되지 하면서 착각을 좀 했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 조건을 먼저 따지고 나서 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처럼 그냥 5억 커미션 is null 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보여주는 과정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널인 애들을 다 0으로 치환해서 볼 수가 있겠죠. 조건을 먼저 추리고 나서 컬럼을 추려낼 거니까 문법상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저도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순간 착각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또 볼게요. S가 포함되지 않은 사원의 4번 이름 그러면 select 4번 emp no 이 name emp에서 왜요? 여기는 이제 이름 이 name에 not like를 사용해서 포함되지 않은 녀석을 찾을 거니까 S 이렇게 반대 의미로 없는 애를 찾아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급여가 1200보다 미만이거나 3700을 초과하는 미만 초과예요. 미만 초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between 똑같이 못 쓰겠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을 찾으려고 한 건데 얘는 1200보다 작아야 되고요. 370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힌트에 보면 not과 between이 같이 나오고 있죠? 조건에서 그냥 단순하게 따져 본다고 하면 1200보다 미만이거나 and 3700을 초과하는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AND 조건으로 따져 본다면. 아, 5어로 해야죠. AND로 묶으면 이렇게 존재하는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 상황인데 이거를 not between을 사용해서 쿼리를 수정해 본다면 이렇게 그냥 between 앞에 not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between까지 사용되는 이 문법의 부정, 반대의 의미로서 얘가 활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1200부터 3700 사이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벗어난 데이터들을 찾아다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직속 상사가 너린 사원의 이름 직급을 조회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직속 상사는 우리가 아까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MGR이라고 하는 컬럼. 자, 그럼 봅시다. select 이름과 이 네임과 직급 job 이거 두 개를 조회를 할 건데 emp에서 where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널이네. 여기서는 equal 널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조건에서 이렇게. 자, 이 녀석은 이름이 킹이고요. 잡이 프레지던트래요. 대충 상황을 놓고 보면 직속 상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사장이거든요. 얘가 대표, 꼭대기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별 평균 월 급여, 부서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면은, 그리고 평균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룹화를 진행해서 그룹 바이를 써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월 급여니까 DAPT, NO와 셀이라고 하는 건데 AVG 평균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조회를 할 거야. EMP에서 where가 아니라 그룹 바이 바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조건은 따로 필요 없으니 DAPT, NO 이렇게 10번 부서는 얼마, 20번 부서는 얼마, 30번 부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정답이 맞아요. 근데 사실 부서는요 3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밀어 넣었을 때 DPT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가진 값은 4개예요. 그렇다라는 건 사원들 중에 지금 40번 부서에 해당하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때 40번 부서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40번 부서가 실제로 사원들 중에 존재하지 않지만 부서 번호는 존재하니까 40번 해놓고 사원이 없으니 0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가 부서 테이블과 이 사원 테이블을 조인해야 돼요. 그리고 조인하는 과정에서 이너 조인으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교집합이 아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부서로 놓고 레프트 조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혹은 기준이 되는 테이블 부서를 오른쪽에 놓고 라이트 조인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좀 넓혀가지고 이거 지금 40번까지 부서가 있는데 사원 테이블에서는 30번까지밖에 없구나. 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문제가 아마 밑에 나오긴 할 거예요. 자, 부서별 전체 사원 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구하는 쿼리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부서별 전체 사원 수를 따지려면은 count라고 해서 사원 수 따져야 되고요. 근데 이게 부서별이니까 dpt no 하나 넣어줄게요. 부서 번호는 dpt no가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위에서 써봤던 if 같은 걸 써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내려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미션 컬럼을 조회한다라고 치고요. 여기다가 그룹 바이를 통해 GPT, NO 그리고 EMP 명시, EMP가 아니지, 얘를 명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 본다면 여기도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10번 부서 3명 커미션 널이고요. 20번 부서 5명 커미션 널이고요. 30번 부서가 2명 나오는데 널인에 둘, 영인에 하나, 300, 500, 1400인에 하나씩 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숫자를 세려고 할 때 널이 껴있었고 우리가 DPT-NO라는 기준과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려고 했으니까, 그룹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데, 만약에 커미션을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예요. 이 수는 어떻게 구해요?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 결국 우리가 카운트를 또 세야 돼요. 그쵸?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로 해볼까? 일단은 바로 이것부터 적용을 해보죠. 카운트 커미션, 이걸 통해서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라고 해놓고 데이터를 결과를 보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진짜로 올바르게 숫자가 세진 게 맞나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300, 500, 1400은 받는 게 맞죠. 근데 0.00은 안 받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0을 세지 말아라 라는 우리가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건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if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는 널인애를 0으로 표기를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 상황은 0인애를 널로 표기를 해서 숫자를 안 세게끔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상황이 좀 다르죠?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if 커미션 얘가 is null, 널이 아니지, is null이 아니라 0이면 얘는 널로 따질 거야. 근데 0이 아니면 그냥 커미션 값 그대로 쓸 거야 라고 해서 if 함수를 먼저 써줍니다. 그럼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거니까, 그렇게 남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커미션 데이터를 가지고 카운트를 세니 결과는 달라지겠죠? 이제는 0이 널이 돼서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장 함수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다 응용이 가능한 거고, 이 응용을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 원하는 입맛대로 뽑아내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셀렉절에서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좋다. 자, 그러면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를 구하는 쿼리. 자, 최대가 필요하고 최소가 필요해요. 부서별이에요. 셀렉트, apt, no. 그럼 최대는 맥스, 이게 급여니까 셀. 그 다음에 최소는 민, 급여니까 셀.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조회를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룹으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10번 부서는 최대가 5000, 최소는 1300, 20번 부서는 3000에 800, 얘는 2850에 950. 만약에 이 결과 보여줄 건데 여기다가 소수점을 잘라서 소수점 없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온 결과 가지고 소수점 버림, 이런 거 배웠잖아요? 써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플로어라고 하는 건 버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절대값 개념이긴 한데, 아니요, 이건 그냥 버림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괜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ABS가 또 따로 있거든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괜히 헷갈리지 말고 얘는 그냥 버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급여 평균. 근데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만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은 셀렉트 해서 부서별이니까 dpt no 그 다음에 급여 평균 에버리지에 셀이라고 줄 건데 이 녀석들을 조회를 할 거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dpt no 묶어 줄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으로 묶어라가 아니라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그룹화를 진행하기 전에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후에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후에 줘야겠죠? 급여 평균이라는 게 나오고 났을 때 2000 이상인 부서만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룹화 진행하고 나서 조건이니까 헤빙을 사용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 그냥 200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줘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여기다가 별명을 좀 지어 놓고 이렇게 지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별명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 얼려서 생략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월 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월급의 평균을 구하라.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레코드만 구하라.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애초에 지금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을 대상으로 이 조건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웨어절로 가야죠. 앞에 있는 이만큼은 웨어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서별로 묶었죠. 평균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은 헤빙절이겠죠.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회해야 되는 컬럼 자체는 동일하니까 웨어절 먼저 써주고 그룹 바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dpt no 그리고 헤빙 평균값이 2000 이상인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런 쿼리를 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웨어절의 조건을 줬을 때랑 헤빙절의 조건을 줬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건 그 상황 때문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명백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맞게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항상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가지고 내가 짠 쿼리가 진짜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쿼리가 문제가 없을지 우리가 그걸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돼요. 막 10번 중에 9번 성공했는데 한 번의 실패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걔는 잘못된 쿼리예요.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사용을 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쿼리를 짜줘야 됩니다. 사원명과 부서명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인업 조인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조인 사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죠. 아마 dpt 테이블에 dname이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서 테이블을 조회해 볼게요. dname이 맞죠? 이렇게 두 개의 조회를 할 거다. 그리고 emp에서 조회를 할 때는 2라고 붙일 거고 인업 조인 사용해서 dapt에서 조회할 때는 d라고 붙일 거야. 그럼 여기다가 d.ename, d.dname 따져줘야겠죠? 사실 이 컬럼들은 이게 없어도 중복되는 컬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명확히 붙이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 다음 몬절 emp 테이블에 있는 dpt no라는 컬럼과 d 테이블에 있는 dpt no 컬럼의 값이 일치할 때 가져올 거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총 14개의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인에 대한 활용법.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사실 이 셀렉트 하려고 하는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보통 하니까 그냥 이걸 적어 내려가면서 애초에 이거 별명을 여기서 쓰지 않아도 별명을 붙여가면서 컬럼을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확실히 편하니까. 다시 여기 쓰다가 여기 이 별명 뭘로 짓지? 고민하고 지은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름 월급여 등급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자, 등급을 조회하라고 한 이 문제가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을 수 있는데, 등급이라는 건 셀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하나 써놓고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이 셀그레이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700에서 1200 사이에 있는 등급은 1등급이고요. 1201부터 1400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AMP를 봤을 때 이 녀석 하나 볼까요? 7369, 7369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800이래요. 월급이. 800이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원 사원의 그 셀 결과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셀 그레이드에 와서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냐를 따져보고, 아, 그럼 얘는 1등급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과를 도출을 했어요. 퀄에도 이렇게 짜면 돼요. 우리가 직접 단서를 구해서 그 단서를 가지고 찾아오는 과정을 쿼리로 변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제대로 하나의 데이터로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조인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 조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일단 이름이니까 2.iname, 월 급여니까 2.cell, 그 다음에 월 급여 등급, 얘는 s.grade.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을 emp에서 이렇게, 얘는 셀 그레이드에서 운절, 이제 우리가 운절을 줘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자, EMP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따져봤던 것처럼 서로를 엮을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데이터는 뭐예요? EMP 테이블에 있는 셀 결과를 가지고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로우 셀과 하이 셀 그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럼 테이블을 엮는 기준이 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룰을 확인했던 그 조건을 테이블을 엮을 때 쓰면 됩니다. 얘는 2.셀 EMP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의 결과가 between 셀 테이블에 있는 로우 셀과 S 테이블에 있는 하이 셀의 사이에 있으면 테이블을 엮는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키 관계를 가지고서 테이블을 엮을 때 온절해 준다라고 조인을 처음 배울 때도 배웠고 그렇게 활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는 엄밀히 따지면 키 관계가 아니죠. 근데 괜찮아요. 무조건 키를 써야만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테이블을 엮을 때 분명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무결하다면 키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엮을 때 테이블을 엮을 때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회하면 이 800이라고 하는 애가 몇 등급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을 가지고 테이블을 엮을 거니까. 그리고 이 상황일 때는 명백히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셀그레이드 안에 700부터 9999까지 범위를 총 다 들고 있는 건데 EMP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없으니까요.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조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에서는 키 가지고 어떤 테이블의 아이디, 어떤 테이블의 그 참조 컬럼 보통 이거 가지고 많이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테이블들 안에 데이터를 보고 단서를 얻어서 한 테이블에서 이게 되면 조인을 쓸 수 있어요. 단서를 가지고 찾아내는 방식. 이것만 되면 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지금까지 FK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맛은 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본 건 여기서 제공한 이퀄리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FK를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적으로는 얘가 PK고 얘가 FK 역할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실질적인 FK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조인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죠. 왜냐면 단서가 되는 데이터가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 27, 28 이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